네, 안녕하세요. 매경 레이더피 불금토크의 진행을 맡은 인턴 기자 조선입니다. 불금토크는 한 주 동안 레이더피에서 보도됐던 뉴스들의 취재 뒷배경과 또 못다한 이야기들을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레이더피 기자들의 자기소개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MBN의 윤범기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매일경제신문의 김정범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케이크는 뭐죠? 예, 오늘이 알고 보니까 김정범 기자 생일입니다. 박수! 별건 아니지만 일단 네. 끝나고 같이 먹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럼 윤 기자님, 이번 주에는 자유한국당의 SNS 교육을 듣고 오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당내 교육이 원래 언론에는 공개가 안 되거든요. 당원들을 상대로 비공개로 하는 교육인데 네. 그날따라 무슨 일인지 강연을 하신 홍보본부장님이 그냥 이거는 공개로 합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기자들이 가다 말고 다시 앉았어요. 여기서 뭘 얘기를 하나 이렇게 들어봤는데 네. 주로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은 SNS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리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은 그에 비해서 어떤 점이 부족한지 이런 걸 비교하면서 지적하는 건데요. 제일 먼저 시작한 건 뭐냐면 사실 나오자마자 저희가 빵 터졌습니다. 첫 번째가 제목이 뭐냐면 푸사가 다르다. 푸사가 다르다. 그러면서 이제 이쪽에는 민주당 쪽 의원들의 푸사가 나오고 이쪽에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푸사가 나오거든요. 근데 민주당 의원들은 예를 들면 뭐 강연을 하느라고 마이크를 들고 있다든가 네. 아니면 동물을 안고 있다든가 네. 환하게 이렇게 웃고 있는 장면이라든가 되게 자연스러운 장면 혹은 캐리커처 이런 것들로 돼 있는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천편일률적으로 다 이러고 있어요. 딱딱하게. 뒤에는 이제 다 이렇게 그 사진관 배경, 사진관 배경이 다 이렇게 다 증명사진, 무슨 여권 사진이냐, 네. 다 뭐 해외 나갈 일이냐 다 같이. 그러니까 이렇게 기본적으로 푸사부터 엉망진창이다. 그래서 당장 거기는 이제 각 자유한국당 지구당에서 SNS 담당자들이 모여 있는 자리였는데요. 네. 당장 가서 SNS 푸사부터 다 바꾸라고. 일단 그렇게 시작을 하고 네. 두 번째는 내용이 다르다는 겁니다. 내용이. 첫 번째로 자유한국당 의원의 SNS를 한번 보여줬는데요. 거기에는 어떤 한 의원이 말복 삼계탕 파티에 참석한 행사. 말복 삼계탕 행사 사진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말복 삼계탕 행사에 가서 의원이 이제 할아버지들하고 악수하는 그런 사진이 쫙 있어요. 악수하는 그리고 사진. 그 행사를 소개하는 글이 엄청 길게. 그래가지고 더보기를 눌러야만 글이 다 나와요. 근데 사실 우리가 SNS 넘길 때 더보기 안 누르잖아요. 넘어가죠, 다. 그냥 이렇게 쓱 보고 넘어가잖아요. 누가 말복 행사를 더보기 눌러서 내고 보겠어요. 근데 그에 비해서 민주당의 박영선 의원의 SNS를 보여줬는데 네. 박영선 의원 같은 경우에는 문구가 단지 그냥 자유한국당은 청개구리당 이렇게 물음표가 돼 있어요. 궁금하네요. 그리고 밑에는 오마이뉴스나 한겨레의 기사가 링크돼 있는 거예요. 근데 내용은 이제 뭐 담배값 인상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한 뭐 그런 내용인데 네. 어쨌든 문구는 간단하게 쓰고 그 다음에 자기들 말에 따르면 친이념 성향의 언론을 링크해서 결국 이제 현안과 연결시켜서 네. 독자들의 관심을 더 이끌어낸다라는 거죠. 형식도 다릅니다. 자유한국당은 주로 사진 위주인데 사진만 그냥 여기저기서 찍은 보도사진 올려놓는 거 위주죠. 네. 근데 민주당은 예를 들면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에 본인이 직접 나와서 자기가 이렇게 영상을 찍어갖고 현안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죠. 그리고 뭐 카드뉴스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아예 의원실 상황을 페이스북으로 생중계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형식을 통해서 활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또 네트워크가 다른데요. 대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그냥 본인이 본인 홍보를 합니다. 네. 본인 일정을 그냥 본인이 홍보하는 식으로 활용을 하는데 민주당 의원들은 끊임없이 공유를 해주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추미애 대표가 올린 글을 신경민 의원이 공유를 하고 그렇게 표창원 의원이 공유를 하고 그래서 한 명이 처음에 올린 글은 별로 그렇게 많이 보지 않아도 공유가 계속 이어지면서 끊임없이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거죠. 근데 그에 비하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항상 혼자서만 올리니까 같은 내용을 올려도 파급 효과가 엄청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의원 하나하나 개개인의 어떤 팔로워 숫자를 보면 비슷한데 네. 실제로 그게 독자들에게 도달되는 숫자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비교해서 설명을 하면서 마지막에 홍준표 대표가 그날 그런 말을 했잖아요. 달빛 기사단은 아시죠? 달빛 네. 기사단이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SNS 지지자들인데 그 사람들은 댓글 달아갖고 정권도 만들었다는데 우리도 열심히 해봅시다. 그러면서 이제 1인 미디어 그리고 우파 어떤 그 인터넷 전사들이 필요하다. 여러분이 앞장서 달라. 뭐 이런 내용의 교육이었습니다. 그런 내용의 교육이었군요. 네. 그러면은 이제 김정범 기자님은 네. 추석 민심을 분석하는 기사를 쓰셨죠? 예, 추석 민심을 분석하는 기사를 썼는데 각 정당이 얘기하는 민심이 각각 다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적폐청산이 추석 민심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경제,
그다음에 안보 위기가 심각하다. 이런 거를 좀 주장하고 있는데 기사를 쓴 이후에 또 현재까지 최근 빅데이터를 통해서 그 민심을 살펴보니까 확실히 그 경제와 적폐청산 이 두 가지 축이 민심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빈도수가 가장 높고 다만 그 빅데이터 이걸 집계하는 툴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구글과 네이버입니다. 네. 근데 여기서 지금 집계된 민심이 각각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확실히 적폐에 대해서 검색하는 빈도가 많았고 네. 그다음에 구글 같은 경우는 경제에 대해서 검색하는 빈도가 많았습니다. 이게 어떤 걸 집계를 하는지 궁금해서 그 네이버 쪽 관계자한테 취재를 해보니까 이게 순수하게 검색창에 쓰는 키워드만을 그것만을 집계해서 그거를 데이터를 뽑아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관련 기사를 찾아보거나 글을 뭐 쓰거나 글을 찾아 그런 것들은 집계가 되는 게 아니라 검색창 안에 어떤 키워드를 집어넣어서 검색을 하느냐 이것만을 집계해서 키워드를 뭐 집계해서 분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네이버는 적폐가 가장 많았고 예를 들어서 10월 11일 기준 명절 직후입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적폐가 59, 경제는 이거의 절반 정도인 28 정도로 나왔고 퍼센트인 거죠? 이거는 이제 상대적인 빈도수인데 네. 설정 기간에서 가장 키워드가 검색이 높았던 것을 100으로 놨을 때 나머지 상대적인 빈도수를 나타내서 합계를 더해도 100이 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예. 경제의 절반 수준이고 나머지 안보 6, 그 다음에 개혁 6, 그래서 안보나 개혁의 빈도수는 좀 떨어집니다. 반면 구글 같은 경우는 같은 날 10월 10일 기준으로 경제가 49로 가장 높습니다. 다르네요. 예. 그다음 적폐는 4에 불과하고요. 네이버에서 59나 돼서 높았는데 네. 오히려 개혁이 5로 더 높고 안보 1 이 정도 수준이라 경제가 가장 높았습니다. 근데 가장 뭐 단연 높았던 거는 안보라고 직접 키워드를 분석을 하진 않지만 전쟁이라는 키워드를 넣었을 때 양 툴에서 가장 높았다는 겁니다. 전쟁. 예, 뭐 다 압도적인 수준인데요. 그러니까 어떤 적폐나 경제 위에 전쟁이라는 키워드를 사실상 가장 많이 검색하고 전쟁에 대한 어떤 두려움 같은 게 컸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좀 두려움을 많이 갖고 있더라. 그리고 이런 추세는 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 주는 디지털 온라인 관련해서 좀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네, 레이더피에서 보도한 뉴스의 취재 뒷이야기들을 지금까지 들어봤습니다. 불금 토크는 이제 매주 금요일마다 찾아오고요. 또 다음 주 금요일에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